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총 6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문제씩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7월 30일입니다. 회사는 임직원을 위해 국민은행에 확정급여형 DB형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7월분 퇴직연금 10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납입하였다 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그 지문이 그렇게 긴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퇴직연금에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 확정급여형과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자,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그 관리를 누가 하냐면은 회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확정기여형은 관리가 개인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정리만 해주고 끝나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고 이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적립시 회계 처리 방법은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해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적립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500번대, 그 다음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800번대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말에는 그 이자가 이제 회사에서 예입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는 이제 그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그럼 대변에는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수령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같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해당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제 차변에 있던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이제 대변에다가 이제 회계 처리하고 이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회계 처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비용 처리하고 다 끝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분계 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지 어떤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예금으로 납입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납입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체했다 이 뜻이에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이 뜻이에요. 납입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납입했다는 거는 보통예금으로 돈을 빠져나가고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넣었다는 이 뜻이 돼요. 그래서 차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냐면은 1000만원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보통예금으로서 1000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제 7월 30일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30일 이렇게 보시면은 차변에 이제 V번 누르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고요. 거래처는 국민은행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얼마냐면은 1000만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납입, 그러니까 즉 이체했다는 뜻이죠. 보통예금으로.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해놓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월 28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 이제 부영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단기 대여금 50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현재 잔액은 300만원이며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도 약간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책에서는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지만 이거는 12월 31일 이제 정리입을 할 때 이제 배우는 개정 과목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손 상각비하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대손 상각비 개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영어 외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런데 어떤 개정 과목은 대손 상각비를 넣고 어떤 개정 과목에서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넣냐, 그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자, 대손 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넣냐면은 주로 매출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즉 외상 매출금과 바드라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대손 상각비는. 근데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어떤 데 쓰냐면은 이제 매출 채권 외에 개정 과목에서 사용을 해요. 주로 이제 대여금, 그 다음에 뭐 선급금, 뭐 미수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에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표 입력에서 이제 8월 28일자 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대여금이 회수불능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부영상사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준 거로 되어 있죠.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 5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원 이렇게 해서 빌렸다 치고, 그런데 8월 28일자 돼서 결국 파산을 했다.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파산을 해서 돈을 못 받게 됐으니까 단기 대여금은 어디로? 차변에 있던 게 대변은 없어집니다. 무조건 파산되면은 차변에 있던 게 대변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이제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잔액은 현재 300만원 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200만원은 결국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에는 이제 대손 충당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많지만 여기 참고를 보시면 돼요. 참고해 보시면은 어느 거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기 때문에 115번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대손 충당금의 단기 대여금.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15번 이제 대손 충당금에 입력을 하고요. 얼마냐면은 300만원 입력해주고, 차변에는 이제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를 써야 되지만 그 매출 채권 외에 대손 상각비이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해서 영어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얼마냐면은 2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단기 대여금으로 해서 500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일자입니다. 자, 3번 주식회사 한섬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구입하고 대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입니다. 공채의 현재 가치는 18만원이고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제 10월 1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내가 내 의사와 관계없는 공채를 구입을 한 거예요. 공채는 내 의사와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강제적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로 차를 구입을 하면은 강제적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뭐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이제 10년짜리 만기가 있어요. 10년짜리 만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채에는 액면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면금액. 그래서 액면금액은 20만원인데 그 액면금액 20만원 중에서 이제 현재 가치 있죠. 현재 가치 금액이 18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2만원이 있어요. 2만원. 그러면은 현재 가치 18만원은 계정 과목 어떤 거 넣냐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현재 가치 또는 공정 가치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따로 하고요. 그럼 나머지 2만원 있죠. 나머지 2만원은 이제 부대 비용으로서 포함을 시켜요. 부대 비용으로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 2만원은 이제 어떤 거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될 부분이니까 차량 운반구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월 1일에 이제 한번 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 나간 거는 무조건 대변입니다. 자,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주식회사 한섬자동차. 얼마냐면은 18만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만원 있죠. 공채 액면가액에서 공채를 뺀 나머지 금액은 부대 비용으로서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해가지고 2만원만큼 회계 처리하고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20만원 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